최고의 전문가들이 팀으로 펼치는 투자 맞대결. 안녕하세요. 맞수혈전의 김나연입니다. 탄탄한 실력과 노하우의 오비팀, 그리고 젊은 패기와 테마를 꿰뚫는 YB팀. 이 두 팀의 양보 없는 뜨거운 대결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과연 이번 시즌 어떤 팀이 우승을 거머쥘지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인 종목 배틀에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감에 큰 폭의 하락세를 그렸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장중 2,465선에서 저점을 기록하면서 오늘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IT 대형주가 외국인의 매도 공세 직격탄을 맞았고요. 또 증권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하락세가 짙었습니다. 건설업은 3%대, 종이목재, 전기전자는 2%대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다만 대표적 금리 인상 수혜주로 꼽히는 은행주와 보험주는 소폭 상승 마감했고요. 또 5G 주파수 2일차 경매를 맞아서 통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이 KT 회장은 구속영장 신청 소식에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오늘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 현실화 기대감에 오늘 문배철강, 휴스틸, 삼연철강 등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 3% 떨어지면서 큰 낙폭을 보였고요. 84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코스닥이 3% 이상 떨어진 건 지난번에 제약바이오주가 동반 급락세를 보인 지난달 8일 이후로는 처음인데요. 상당수 업종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오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소식에 원자력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맞수혈전은 붉은 악마 김택상 전문가 그리고 디베스 박호정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붉은 악마 전문가님. 오늘 장 정말 투자자분들이 주식 손 떼야 하나 뭐 이런 생각했을 정도로 힘든 장이었어요. 그렇죠.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이제 아주 이제 다이나믹하게 좀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 시작부터 해서 계속 지수가 밀리더니 열심히 뒤로 밀어주는. 그리고 이제 장 막판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흘러내리다시피 조금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본다면 우선은 저점에 내려와 있다. 그리고 이제 상승을 조금 앞두고 있다라고 좀 제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공포심에 조금 더 개인들의 물량 그리고 신용 매수 물량들이 조금 내려와 주면서 다시 한번 좀 흘러내려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1%대까지는 좀 괜찮았다가 2%, 3% 내려가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이제 공포심에 휩싸이면서 좀 매도세가 좀 강하게 보인 게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고 다시 저점에서 잡겠다 이런 포지션 이런 좀 전략을 펼치는 분들이 좀 많으시다고 좀 제가 판단이 되는데 제가 차트를 보면서 지금이 저점인지 좀 아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우선 코스피 차트입니다. 지금 코스피 차트에서 저점을 뒤덮어주는 음봉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신다고 하더라도 밑꼬리를 달고 지속해서 한번 올라와주는 밑에서 받아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V자 반동 바로 외바닥형 반동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도 한번 올라가 주겠다. 물론 계속 4거래일 연속 하락을 좀 보여주다가 외국인도 좀 많이 팔아줬습니다. 외국인도 좀 나가주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저점일 때 외국인들은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은 조금 상승을 좀 코스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자 그렇다면은 코스닥 오늘 가장 큰 폭의 좀 하락을 보여줬는데 코스닥 또한 저점에 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패턴을 본다면 이쪽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3월도 그렇고 5월도 그렇고 그리고 또 6월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보면은 패턴 자체가 내려왔다가 외바닥으로 찍고 올라가고요. 또 내려왔다가 외바닥으로 찍고 올라가고 또 외바닥으로 찍고 올라가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말입니다. 자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는 패턴을 봤을 때 여기서도 음봉 다음에 양봉이 출현하고요. 음봉 다음에 양봉이 출현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음봉 다음에 양봉이 출현하는 캔들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자 내일장 코스닥 시장도 좀 양봉이 출현하면서 상승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비록 조금 공포스러운 장이었지만 이렇게 저점일 때 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일장은 반등이 예상된다 말씀하셨고요. 자, 이어서 디베스 전문가님의 시장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상당히 오늘 장을 이제 보고 되면은 상당히 이제 그 한숨을 많이 쉬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 시장님들께서도 먼저 이제 아셔야 될 게 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까? 지난 정도에서는 대형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끝났고 더 이상의 국내 증시에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가
하나 정도가 큰 이제 악재가 이제 해소가 되었었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당연히 증시는 올라가지 않을까. 상단을 돌파가 되면서 신고가 랠리가 우리가 나름대로에서 상상했던 그 날래가 펼칠 수 있는 그런 국면이었었지만은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새롭게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제 무역 전쟁 이슈였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 등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이제 반도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쪽의 주력 산업들 자체가 지금 무역 전쟁 이슈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철퇴를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오늘 떨어졌던 종목군들 보시게 되면은 어차피 거래소라든가 코스닥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이번 이제 마스열전을 통해서 제가 강조를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증시 시장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수 자체를 보게 되면 지금은 고점이라든가 저점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님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방향성이에요. 내가 지금 제약바이오주를 상반기처럼 매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전기차를 매매를 할 것이냐, IT 쪽을 매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남북경합주가 오늘 같은 장에서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에서 이제 반격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매에 대한 그런 방향성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매매 방향성을 만약에 설정을 하게 된다면 그냥 끈기 있게 이제 미국 뚝심 있는 매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어설프게 단타 3% 뛰기, 5% 뛰기 매매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크게 조금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종목수 자체가 금방 고점권에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금방 이제 백화점식 포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제가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하반기 장세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제기가 되는 상황에서도 나름대로에서 재료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죠. 거기에다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만 지금 장세를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요즘 장에서는 지수의 고점과 저점은 의미가 없고 또 너무 어설픈 단기 매매보다는 조금 뚝심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재료가 있는 위주로 매매를 진행하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 맞수혈전 매매 규칙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맞수혈전 게임 규칙입니다. 매매 운용기간은 8주입니다. 당일 수익률 상위팀은 맞수혈전 카드를 획득합니다. 관심주와 온라인 히든 종목은 이길 편입됩니다. 매수가 미도달 시 체결되지 않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터치 시 자동 매도됩니다. 이어서 맞수혈전 팀 수익률입니다. 먼저 오비팀 오늘 68.75% 내린 104.06% 수익률 기록합니다. 한편 YB팀은 55.78% 내린 48.85%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인 수익률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4위에 강태공 정선호 전문가 마이너스 55.92%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디베스 박호정 전문가 36.34%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2위에는 골디락스 이조형 전문가 67.72% 수익률 기록합니다. 1위는 붉은 악마 김택상 전문가 104.77%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맞수혈전 종목별 순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5위에 골디락스 이조형 전문가 현대엘리베이가 25.26% 수익률 기록합니다. 4위는 붉은 악마 김택상 전문가 애경산업이 27.42%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3위는 디베스 박호정 전문가 CSA 코스믹 28.57% 수익률 기록합니다. 2위는 강태공 정선호 전문가 트윈글로벌 36.78%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1위는 골디락스 이조형 전문가 포스코 엠텍 48.15%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비팀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17종목 중 5종목 수익 보고 있는데요. 계룡건설이 7.98% 수익률 기록했고요. GS글로벌은 11%대, 두산인프라코어는 9%대 손실권에 있습니다. 한편 용평리조트는 6.70%, 현대코퍼레이션은 14.52%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이외 종목들은 모두 손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비커스와 포스코 엠텍 수익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어서 YB팀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20종목 중 5종목 수익 보고 있는데요. 투앤글로벌이 36.78%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모나미와 FST 크라운제과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경산업이 27.42%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브레인 콘텐츠와 바이오니아도 수익권에 있습니다. 한편 KC는 6%대, 아이리버는 5%대 손실 기록하고 있고요. BC월드 제약만 1.77%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팀별, 개인별 수익률 그리고 포트폴리오까지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오늘장이 정말 안 좋았다는 걸 확 와닿게 되는데요. 오늘장 양팀 모두 수익률이 좀 크게 떨어졌습니다. 맞수혈전 사상 이렇게 크게 떨어진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다만 YB팀이 한 10% 정도 덜 손실을 보고 오늘장은 YB팀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좀 축하드린다고 말을 하기는 좀 그래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장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전문가님들도 이 정도 떨어진 거면 우리 시청자분들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저도 네. 이제 오늘 장을 보면서 이제 계속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 이제 포트를 또 이제 확인해 보면서 계속 포트를 확인해 보면서 낙폭이 조금씩 이제 볼 때마다 지금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좀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이 1000종목을 넘어서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그래도 마이너스 2%, 3%대 정도 하락한 종목들은 조금 괜찮았다. 그런데 10% 이상대로 내려간 종목들은 조금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된다라는 조금 제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매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시다면 2%대, 3%대 이런 시장에서 오히려 떨어지는 종목을 안 갖고 있는 게 좀 더 이상할 정도인 만큼 2%, 3%대 하락하는 종목들만 가지고 있더라도 오늘 시장을 조금 선방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다음에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좀 봤을 때, 자, 내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은 이미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지금 떨어지고 말았는데,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이미 지나간 과거는 있고요. 내일장, 그리고 내일 모레 이번 주장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방송을 시청하시면 내일 그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들을 한번 잡아봐야 되는지 이런 또 소스가 있으니까 한번 계속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 하락 종목이 1000종목을 넘어섰다고 하니까요. 그냥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떨어졌는데 10% 이상 이렇게 크게 떨어진 종목들만 아니라면 크게 또 신경 쓰지 마시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자 YB팀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아이템을 또 하나 건네드릴 텐데요. 전문가님 어떤 아이템 가져가시겠어요? 오늘의 아이템은 똑같죠. 지우개 아이템을 좀 사용을 할 텐데 일단 지우개 아이템은 그 코디엠이라는 종목에다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디엠 같은 종목은 우선은 지금 마이너스 폭이 조금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이 안 갈 것 같아서 계속 하락할 것 같아서 손절을 진행하는 느낌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이 코디엠 같은 종목에는 분명히 상승할 여력이 그리고 그런 잠재력이 있지만 이번 시즌 다음 주까지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10거래일 안에 올라가기에는 좀 목표가를 달성하기에는 조금 힘들겠다라는 판단하에 좀 사용을 하는데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디엠 차트입니다. 코디엠 차트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약 4.26% 정도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60일 전에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우에는 내일장에 당장의 급등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약상승을 보이면서 횡보를 조금 보이다가 상승을 좀 해줄 거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워주면서 저희 이제 포트 관리를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디엠의 지우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디엠 올라가지 않을 종목은 아니지만 당장 이제 맞수혈전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는 상승이 조금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우선이 포트폴리오에서 제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양팀의 종목들 AS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YB팀의 종목의 액션 스퀘어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 지난주에 소개를 했었죠. 이 게임 플랫폼 회사로 회사의 모습을 바꿨는데 최근 이 블레이드2 신작 기대감에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2%대 손실권에 있는데요. 중간에 오늘 장이 정말 좋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면 선방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또 10일 후면 이제 정식 게임이 출시가 되잖아요. 네. 그 기대감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그 게임사들 그리고 이제 그 게임주가 이제 항상 상승을 받으려면 일단은 그 게임에 대한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출시된 게임의 어떤 매출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관건으로 좀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오는 블레이드2 게임이 이제 28일 날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론과 지금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액션 RPG의 르네상스 시대를 다시 한번 불러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충만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2%, 3%대 하락을 보인 것은 단순히 시장이 흔들리면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어떤 기업적인 악재나 또한 어떤 뭐 게임에 대한 뭐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서 하락한 게 아니고 단순히 시장이 흔들리면서 같이 좀 흔들려주는 그런 뭐 이제 단순 일련의 뭐 생리적인 현상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하락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오히려 한 번 더 추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정확하게 지지라인대, 최근의 지지라인대를 이렇게 밟아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자, 4월달, 5월달에서는 이렇게 좀 밑꼬리를 많이 달아주면서 올라와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6월달, 6월달쯤에서는 이곳을 바로 지지라인으로 사용해주면서 밑꼬리를 많이 달고 올라와 주고 있다는 겁니다. 차트 패턴을 보더라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외바닥 패턴을 가장 많이 또 사용하고 있어요. 외바닥 패턴이 나오면서 이것도 외바닥 패턴으로 한번 딛고 올라가 줄 수 있는 패턴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엑시언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매도 포지션이 아니고 홀딩 혹은 추가 매수 포지션이기 때문에 한번 잘 들고 가시면서 목표가까지 잘 들고 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오늘 시장이 흔들림으로 약간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은 매수의 기회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마시고 목표가까지 들고 가시라 말씀하셨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BC월드 제약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1%대 수익권에 있습니다. 이 종목은 PR이 낮아서 대체로 이렇게 PR이 낮은 종목들은 주가 상승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하셨고요. 또 북한 결핵 관련주로도 묶여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관 오늘 또 거래량이 급증을 했더라고요.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지금 거래량 항상 이제 그 보편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나오면서 음봉이 나오고 윗꼬리가 많이 달리면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많이 나온다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슈와 호재와 그리고 정황적인 많은 것들을 한번 포함을 해봤을 때 이 지금 BC월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북경협주 오늘 올라간 종목들은 다 남북경협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BC월드 제약 같은 경우에도 남북경협으로 엮여 있습니다. 우선은 그 인도적인 뭐 지원에서 지금 BC월드 제약이 결핵 관련주로 먼저 휴전선을 넘어가는 좀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남북경협주에서 좀 어떤 지원책이 나왔을 때 바로 의식주와 그리고 건강 이쪽이 굉장히 헬스케어 쪽 이쪽이 굉장히 좀 많이 두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북한에서 많이 못 먹고 그리고 병균이 좀 많이 창궐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BC월드 제약에서 어떠한 그 결핵 쪽에 좀 지원 사업이 나온다면 괜찮은 아주 괜찮은 차트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또 본다면 이 그 지원 사업 쪽을 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 외에 BC월드 제약은 아주 보합관에 오늘 또 0.16%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오늘은 그래도 상승, 양봉이 아닌 음봉이지만 그래도 상승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은 이런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잘 지켜주었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안정적인 차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곳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보여줍니다. 자, 이곳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이쪽에서 행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행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항대에 부딪히면서 이곳을 뚫지 못하고 내려와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하지만 그 다음 이쪽 1차 저항대에서 다시 한번 머물러주면서 아직은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응원 패턴, 그죠? 21선과 이 기준선에 맞닿아 있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급등의 초입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BC월드 제약은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충분히 홀딩이 가능하다, 충분히 가져가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BC월드 제약 오늘 음봉이지만 이러한 약세장 속에서도 약간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안정적인 종목이다 생각할 수 있다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 종목은 인도적 지원주로서 먼저 다른 남북 경협주보다 휴전선에 먼저 넘을 수 있다는 그 매력으로 충분히 주가 상승 더 가능하겠다 말씀을 하셨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EMW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히든주로 공개를 했었는데 현재 약보합권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전장에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북한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 확
확대 수혜감으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전문가님 그러면 이 종목도 뭐 신남북 경협주 뭐 이런 식으로 좀 묶어가도 괜찮을까요? 아, 그렇죠. 아주 그쪽에 잘 엮인 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또 볼 수 있는데 일단 북한의 ESS 시장이죠. 신저장 에너지 시장 그리고 항상 저도 말씀드렸는데 신재생에너지 시장 쪽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각광이 받고 있는 신사업이기 때문에 EMW가 이번에 좀 묻혀 있다가 신남북경협주로 엮여버리면서 오늘 이제 기대감 그리고 오전장 같은 경우 7%까지 상승했다가 오늘 좀 이제 눌려주면서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아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EMW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남북경협주만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남북경협주, 뭐 철도, 그다음에 뭐 가스관, 그다음에 뭐 개성공단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새롭게 사업이 연계가 되면서 신남북경협주 엮이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한번 공략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매매가 진행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EMW 히든주로 제가 이제 드렸거든요. 이 EMW 제가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MW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을 하고 나서 지금 저점을 잡고 나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저점을 잡고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 과정에서 어떤 게 나와요? 바로 원형 바닥 패턴이 나온다는 거예요. 원형 바닥 패턴 상승 전환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자, 21선을 기준으로 큰 거대 양봉이 나오면서 기준선을 또 돌파해 주면서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으로 이 기준선을 계속 딛고 옆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거래량도 재밌게 나오고 있고요. 거래량은 삼각형을 이루어주면서 나쁘지 않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매집 중에 있다는 것은 잠재력을 키우고 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올라간다면 크게 한번 파동을 주겠다. 라고 또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준선을 또 지지를 해줬습니다. 기준선을 지지를 해주면서 좋은 모습 그리고 약 1.5%에서 종가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EMW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홀딩하신다면 좋은 수익률로 마무리할 수 있겠다. 목표가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EMW 신남북 경협주로도 묶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그 잠재력이 아주 큰 종목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비팀의 종목도 AS 받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으로 P&E 솔루션 확인하겠습니다. 이 삼화전기 후속주가 될 수 있는 2차 전지 충반전기 전문 기업으로 소개를 했었죠. 바닥권 대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그런데 오늘 좀 7%대 낙폭을 좀 키웠어요. 오늘 장의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저는 이제 하반기 유저의 유망 업종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제 가지고 나왔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화전기 같은 경우도 전기차라든가 전장부품 이런 쪽으로 해서 단기간 내에서 이제 큰 수익을 이제 보았던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은 종목을 선별을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나올 만한 그런 종목이 지극히 그렇게 제한된 그런 이제 시장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철저하게 지금 이제 하반기 정도에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서 저는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P&E 솔루션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해서 있죠. 전기차 섹터가 지금 배터리를 구성하는 이제 5가지 요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음극재라든가 양극재 이런 쪽에 막강한 이제 종목군들이 이제 신고가 관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P&E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비 쪽에 해당이 됩니다. 충방전지 쪽에서는 국내에서는 1위에 해당이 되고 있고, 요거 자체가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전기차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투자 확대 소식 이런 부분에 따라서 작년하고 올해 정도에서 어떻습니까? 수주가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가 다시 한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유럽 쪽입니다. 유럽 쪽에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다는 증거 그 얘기가 나오면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거기에 따라서 랠리가 나왔던 부분이었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피해가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앞서 시장을 설명을 드렸을 때 어떻게 얘기를 드렸었죠? 뚝심 있는 매매. 어떻게든 간에 지금은 오늘 같은 하락이 나왔을 때는 웬만한 종목군들 같은 건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지혜롭게 이용을 하셔야 돼요. 자, P&E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기술적으로 해서 한번 좀 이제 대응을 알려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자, 지금 이제 추세 있죠.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중바닥을 만들어낸다는 자리가 13,400원 정도 여기만 이제 이탈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과 같은 이제 하락은 좀 가다하다고 지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급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크게 이탈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 쪽에서 나름대로 해서 이 저점을 어느 정도 이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제 종고점, 다시 한번 제자리 정도에서 이제 17,000원 정도까지 안착을 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주봉이라든가 월봉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기준선을 이탈을 하지 않고 지지를 보인다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종고점을 돌파가 되면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있죠. 여전히 달성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화전기 오늘 뭐 수급의 이탈은 없기 때문에 17,000원대만 안착을 한다면 전 고점 돌파 가능하다. 목표가까지 보유하시라 말씀하셨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유비쿼스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매물도 별로 없고 또 흐름상 강력한 상승 패턴을 그려주고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러한 5G 장비 업체들은 하반기 발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또 5G 주파수 경매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이 기대가 됩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종목 앞으로의 또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신가요? 솔직히 지금 5G 이제 종목군들은 조금 이제 아쉬운 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6월달 정도 내에서 나름대로 해서 이제 충분한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해서 이제 차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그런 이제 있죠. 이런 차의 상용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 장비 이런 쪽에서 상당히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또 여기에 따라서 오랜 이제 그런 기술력을 이제 누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는 지금 이제 차세대 이동통신이 부각이 되면서 주요 이통사 이런 쪽에 해당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아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유비쿼스 장비 쪽에 해당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은 본격적으로 해서 발주가 8월달, 9월달 정도에서 시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만약에 맞서열전 있죠. 이 내에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이제 목표가 여기를 달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해서 관심을 보시면은 좋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기술적으로 해서 이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장상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요때는 이제 주파수 경매 있죠.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차익 매물이 이제 발생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꼬리를 달고 다시 한번 이제 돌려놨었죠. 지금 이쪽 5G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도 상당히 안정감이 있고요. 그리고 매물이 없습니다. 이 회사가 좀 인적 분할이 돼가지고 회사가 분리가 돼가지고 재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종고점 신고가 28,000원 정도만 이제 돌파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신고가 있죠. 파동 랠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라든가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가 딱 말아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어서 제가 하반기 유망업종, 전기차, 5G 여기에 따라서 남북경업지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비쿼스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부분이 있죠. 종고점 한번 이번 주 한번 이제 기대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비쿼스 5G 관련주 중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 이번 시즌 안에 목표가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들고 가시면서 꼭 수익을 챙기시라 말씀하셨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제이준 코스메틱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골디락스 전문가님의 종목이긴 한데요. 오늘 또 손절가를 이탈을 하고 매도를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골디락스 전문가님은 6월 말쯤에 조정이 끝나면 2차 랠리가 가능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적으로 해서 제가 이제 하반기 원래 그 중국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제가 그 지난주 오늘날 통해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KBT 시장 자체가 있죠. 그전 2014년도, 15년도까지는 오로지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사드 문제가 이제 터지고 나서 여기에 따라서 각 기업들이 수급 이제 수출 있죠. 이거를 다각화 노력 끝에 여기에 따라서 유럽이라든가 남미 아주 세계적으로 해서 이제 뻗어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대비해서 우리나라 이제 제품 자체가 그전까지는 낮은 저가 상품을 이렇게 인식이 됐지만은 여기에 따라서 가성비 대비해서 알찬 그런 이제 구성으로 해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스크팩으로 해서 알려진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엄청난 지금 성장을 이제 보이고 있는 상태고 사드 자체가 지금 부분적으로 해서 해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은 정상적인 그런 장은 아닙니다. 우리 시장님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에서 놓쳐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 자체는 실적이라든가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은 좋은데 여기에 따라서 수급 자체가 유입이 되고 있다가 지금 이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로 해서 설명을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은 원칙상 이거는 이제 손절가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비중 축소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만약에 이제 보유를 하겠다 하시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해서 지금 180만 주 정도가 누적 순매수였다가 최근에 조금 이탈이 되고 있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시장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제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물량을 좀 조절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물량을 조절을 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수급 있죠. 재매수가 유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구름대 하단을 이탈해가지고 이 노란선하고 이제 검정선의 기울기 각도 어떻습니까? 추세 하단. 그러니까 하방 쪽으로 해서 좀 이탈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마스열전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거는 단시일 내에서 돌려나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 추세는 좀 이탈이 되었지만 중기 추세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 축소를 좀 하셨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22,000원 정도 거기에서 재안착을 한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제 추가 매수라든가 신규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한번 내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준 코스메틱 단기 추세는 이탈은 했지만 중기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선은 비중을 축소하시고 22,000원대를 안착하게 되면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양팀의 편입주 AS 꼼꼼히 받고 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참고하셔서 함께 매매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 힘든 장 이겨낼 수 있는 오늘의 편입 관심주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편입 관심주 곧바로 확인해 볼게요. 붉은 악마 전문가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오늘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종목도 이제 괜찮은 아주 또 좋은 종목을 또 제가 들고 왔어요. 제가 항상 들고 오는 것마다 그냥 좋았죠. 제가 그냥 들고 오는 건 좀 설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가슴에도 지금 설레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제가 또 설레는 종목을 또 가져왔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바로 NK라는 종목입니다. NK. 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많이 알고 계신 이 NK, 바로 수소차 관련들하고 좀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이것은 지금 다시, 남북경협주로 엮여가지고 지금 가스관 이쪽으로 좀 엮여 있습니다. 동양철관과 같은 좀 그런 건데 일단 러시아의 인증 그리고 계속 또 그 대표이사가 또 이제 인터뷰 내용에서 계속해서 계약은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가스관 이게 좀 이제 깔릴 것이다. 우리 신사업이 다시 한번 열릴 것이다. 라는 좀 기대감에 굉장히 오늘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상방 VI가 한 번 걸렸다가 좀 이제 눌려주면서 살짝 지금 주가가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NK라는 종목을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NK 남북 경협주로 제가 엮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소차로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겠지만 이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자동차 섹터가 좋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수소차가 좋아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단순히 지금 남북 경협주로 엮였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좋게 한번 이게 가격적인 전략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K라는 종목 지금 제가 차트를 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다가 좀 눌려주면서 종가는 5% 정도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1차 저항대에 부딪혀서 내려와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매물대만 충분히 나와준다면 그리고 관련 이슈가 괜찮게만 또 맞닥뜨려 준다면 충분히 뚫어줄 수 있는 매물대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항상 응어 패턴이 있죠. 자, 21선과 그 다음에 기준선을 한 번에 같이 뒤덮어주면서 그리고 이평선은 또 정배열에 있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한 차례 더 크게 또 한번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NK라는 종목 포트에 추가를 하면서요. 가격적인 전략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매수는 시초가 이하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에라던가 그다음 내일 동시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제 따로 잡아드린 것보다는 시초가 이하에서 진행하시면 굉장히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500원 마지막에 있는 저항대죠. 이 저항대 지금 신고가를 또 이제 달성을 해준다면 모르겠는데 이 마지막 저항대까지 올라간다면 위에서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2,500원 선이 가장 적당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라고 한다면 오지 않은 손절가 1950원 라인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상 이탈하게 된다면 좀 더 해주시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지 않은 손절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이쪽을 뒤집게 된다고 지지를 하게 된다면 바로 또 반등이 올 거기 때문에 터치는 해주더라도 종가상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해보신다면 아주 좋은 매매 또 한번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포트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붉은 악마 전문가의 편입 관심주 NK였습니다. 이 러시아의 인증을 취득을 하고 러시아 정부에 가스 탱크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이 됐죠. 이렇게 가스관 관련주 신남북 병협주로 엮이면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 말씀하셨는데요. 목표가는 2,500원, 손절가는 오지 않을 손절가로 1,950원 말씀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비팀의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디베스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이제 저하고 남다른 인연이 있는 이제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스튜디오 이제 드래곤을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이 회사 같은 이제 아시다시피 국내 드라마 제작 이런 쪽에서 정말 이제 1위에 이제 해당이 되고 있죠. 다수의 이제 드라마 제작을 많이 해왔던 그런 이제 콘텐츠 회사가 많지만은 유독 아주 이제 독점적으로 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입니다. 독보적인 그런 기업이에요. 내용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상당히 이제 추가적으로 해서 앞으로 있죠. 하반기 정도에 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상당히 이제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점은 뭐냐면은 정말 이제 남다른 이제 어떤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작년도부터 해서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 계속적으로 해서 점진적인 그런 신고가 패턴이 발생이 되었던 그런 이제 종목이었습니다. 많이 올라갔지만 주가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 충분히 저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정도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대작들이 지금 이제 3분기 정도, 7월 달 정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제 그 드라마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4분기, 3분기, 4분기 이제 대작들이 지금 딱 이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국 쪽에서 신사업도 지금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실적 예상치가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100% 정도 이상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작년도 55,000원, 지금 주가가 거의 이제 100%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지만은 충분히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요 정도 국면에서 머물지 않고 여기에서 한 단계 레벨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름대로 해서 제가 솔직히 이제 차트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지만은 차트를 통해서 제가 가격적으로 해서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해서 이제 상장이 된 지 그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닙니다. 55,000원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가 점진적으로 해서 지금 주가가 어떻습니까? 올라가다가 지금은 검정선 있죠? 21선입니다. 21선. 그래서 제가 자랑하는 일목균형표 자체가 지금은 이제 여기에다 기입이 안 되고 있죠. 지금은 일목균형표가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21선, 세력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떻습니까? 거래가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수급적인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차지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나름대로 해서 지금 순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가 여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재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 하반기 이 모멘텀 자체가 충분히 실적, 성장성 여기에 따라서 확실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신고가 랠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자, 시초가 이하에서 천천히 잡으시면 되겠고요. 21선 이탈을 하더라도 제가 이제 손절가를 얼마 정도를 설정해 드리면은 바로 이제 9만 원대입니다. 9만 원대. 바로 이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93,000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여기에 따라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13만 원 정도를 잡으려고 하다가 127,000원 정도 있죠. 여기서 현실적으로 해서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127,000원 이렇게만 설정을 한다고 하면은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비TV 편입 관심주 스튜디오 드래곤이었습니다. 실적, 성장성, 그리고 이슈까지 다 갖춘 종목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지금도 굉장히 재미있는 드라마를 제작을 했지만 또 하반기 이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편입 관심주까지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심이 가는 종목들 함께 매매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포트 배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YB팀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할게요. 정말 오늘 워낙 장이 안 좋아서 오비팀도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파란불이 곳곳에 켜져 있는데 그렇죠. 어떤 종목 콕 집어서 질문하시겠어요? 이럴 때 이제 항상 어떤 종목을 좀 이제 제가 집어서 질문을 드린다고 이제 본다면 오늘 같은 이런 낙폭이 큰 장에서 그리고 이제 지수가 많이 늘려난 이런 시장에서 무엇을 질문하든 그것은 그냥 시장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라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뭐 OB팀 포트 중에서도 가장 낙폭이 큰 GS 글로벌이라는 게 지금 마이너스 11% 정도 지금 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DBS 전문가님께서 뭐 저 포트에 편입한 종목은 아닙니다. 골드한님께서 포트를 편입을 하셨는데, 지금 뭐 같은 팀으로서 지금 이 낙폭이 가장 큰 11%의 손실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종목이 DBS 전문가님 시각에서 그리고 기준에서는 어떤 이제 좀 행보를 좀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은 목표가를 충분히 도달할 것인가, 아니면 손절가를 닿기까지 기다리다기보다는 뭐 지금의 매도를 조금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철저하게 제 시각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답변을 좀 드린다면은 골드락스 전문가하고 저하고는 이제 보는 이제 시각의 차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남북 경합주를 아주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에서 이제 남북 관련 얘기만 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제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여기에서 나름대로 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은 이제 건설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에너지, 가스가 지금은 이번 주는 가스관 관련주가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솔직히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이제 하단을 리턴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 어떻게 하냐면은, 자, 우리가 뚝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실한 있는 종목,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서 이제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는데 상당히 루즈하게 흘러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중이 너무 많다, 네, 감당할 수 없는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신 분들은 비중 축소를 권해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저는 남북경합 같은 경우는 제가 승부수를 다시 한번 제가 띄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시를 가지고 나온 이번 주 수요일 정도에서 가지고 나온 종목이죠. 그런 쪽으로 해서 종목 족제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만약에 가져왔다 하시면은 그대로 이제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나의 방법,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글로벌 종목은 좋지만 다만 조금 지루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답답한 마음을 느끼신다면 비중 축소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보유할 만한 종목이다 말씀을 하셨고요. 자, 오비팀에게 또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또 질문 던지시겠어요? 저는 이제 오늘 가지고 나왔던 이제 NK를 한번 이제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솔직히 이번 주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관 종목군들이 철강주 종목군들이 압도적으로 해서 시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NK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엮이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과거에도 이 NK가 가스관으로 이제 묶였다가 그렇게 주가가 올라갔던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조금 이제 후발주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좀 약하지 않나. 여기에 따라서 이미 재료가 어느 정도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종목 자체가 여기에서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물론 이제 손절가도 이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NK 같은 종목이 예전에도 이제 그랬었을 때 이제 같이 이제 아난티라던가 뭐 이제 종목이 바뀌었지만 아난티, 그다음에 동양철관 뭐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NK도 이제 살짝 좀 올라가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올라가주면서 여기 조금 소외돼 있던 종목인데 이게 좀 이제 후발주자로서 좀 괜찮을 것인가라고 좀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종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MSC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편입했던 종목이죠, MSC. 자, 비료 관련주로서 이제 남북경협주가 엮여 있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떨어질 때 비교적 적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 비교적 적게 올라가는 살짝 소외가 돼 있는 주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준다면 후발주자로서 굉장히 크게 가질 수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편입을 했고요. MSC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육박하는 29%대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목표가에 도달하는 모습,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렇다면 NK, 이 후발주자들의 그 잠재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후발주자로 선택이 됐다라는 것은 일전에 먼저 있던 종목들은 기대감 쪽으로 많이 갔다면, 후발주자들은 실질적인 계약, 실질적인 어떤 사업 형태의 구조 등들이 이제 나와주면서 그래서 이제 후발주로 됐던 거거든요. 지금 먼저 나와 있던 뭐
아난티라던가 동양철강 물론 좋은 종목들입니다. 물론 이제 뭐 사업이 다각화가 되고 어떤 이제 실체화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어떠한 형태에서 어떤 산업군에서 무엇이 됐다라고 이제 나오는 것은 후발주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후발주자들도 후발주자로 출발하는 이런 종목들 유심 있게 보신다면 아주 괜찮은 매매, MSC처럼 뭐 상한가 육박하는 매매를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NK 좀 좋게 보면서 후발주자 걱정하지 마시라. 걱정하지 마시라. 뭐 살짝 눌려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발주자고 소외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받아준다면 아주 큰 파동으로 받아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NK 후발 주자로서 또 기대감이 아닌 실질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면 큰 상승 파동은 기대할 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 방송이 끝나고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붉은 악마 전문가의 온라인 방송 이어지는데요. 정말 요즘 뭐 고르는 종목마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어지는 방송에서의 종목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이것도 아주 그냥 설레는 아주 그냥 심쿵심쿵하는 뭐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먼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자면 바로 세 가지 부분에서 독과점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떤 분야라고 말씀드리면 히든주가 아니겠죠. 이것은 제가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릴 텐데 자 여기에다가 바로 이제 해외 법인 그리고 국내외 법인에서 매출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것과 같이 말씀드렸던 게 어떤 종목이 있었나요? 바로 애경 산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고도 중국에서의 최대 매출, 외국에서의 매출 신장이 조금 주가에 영향을 미쳐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서의 매출 증대 그리고 세계 산업 분야에서 독과점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같이 안 좋은 시장에서도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있고요. 올라가는 종목,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좀 잡아보신다면 여러분들도 뭐 파란색 불만 보는 게 아니고 빨간색을 좀 보면서 이 붉은 악마가 왜 붉은 악마인지 한번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나고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종목 받아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세계 분야에서 독과점 형태를 띠는 기업, 그만큼 또 다양한 재료를 갖고 있는 기업 소개해준다고 하시니까요. 축구도 좋지만요. 내일장을 위해서 좋은 종목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네, 맛수혈전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붉은 악마 김택상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맛수혈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25시 2부에서는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 강의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양 팀의 뜨거운 맞대결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